다음 중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모두 갖는 것은 뭐냐?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자, 단면계수 S는 이런 만약에 직사각형 단면이다. 그럼 이게 H고 B다. 그러면 단면계수는 I 값, 단면 2차 모멘트를 여기 상단까지의 거리 2분의 H로 나눈 거죠. 이게 단면계수입니다. 1번. 자, I 값 플러스죠? 2분의 H도 플러스죠? 따라서 플러스겠죠. 이건 뭐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 I, 예를 들어 중립계수 구한다 그러면 C분의 BH 삼승, 당연히 다 플러스 값이죠. 3번 단면 2차 반지름, 여기 단면 2차 반지름이 나왔는데 얘는 다른 말로 회전 반경이라고 합니다. R로 쓰죠. R은 루트 A분의 I 이렇게 됩니다. A 단면적 플러스 I 플러스, 따라서 회전 반경도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단면 상승 모멘트, 즉 1번, 2번, 3번은 확실히 플러스니까 답은 뭐 4번이겠죠. 그렇죠? 단면 상승 모멘트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X고 Y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단면이 있어. 그럼 여기 미소 단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D에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X 거리고 이게 Y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I, X, Y 이렇게 쓰는데 단면 상승 모멘트는 A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야. 이 전체 단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뭐를? 이 미소 면적에다가 요 거리 X1, Y1 곱해서 적분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X1, Y1의 D의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X1이 여기는 플러스지만 이쪽으로 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단면만 여기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단면 상승 모멘트를 우리가 뭐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은 수식으로 봐서 뭐 얘가 뭐 이렇게 걸쳐 있거나 그러면 수식적으로 될 수는 있다. 그런 겁니다. 따라서 4번이 마이너스가 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이와 같은 캔틸러버가 있습니다. C점의 처짐을 구하고 싶어요. 이게 쉽게 구하는 방법 보면은 일단은 이 P를 여기 있는 P 대신에 이 C점으로 옮겨간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P가 1로 옮겨간다 이거죠. P만 옮기면 됩니까? 뭐가 있어? 모멘트가 발생한다 이거지. 어떻게 발생해? P에다가 요 거리 2분의 1만큼 곱해주면 모멘트가 발생한다 이거죠.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시스템과 아래에 있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같은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C점의 처짐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힘을 이와 같이 우리가 전환해 본 것입니다. 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단위하중법을 한번 사용할 거예요. 단위하중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C점에서의 처짐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C점에다가 단위하중 1을 가한다. 그래서 식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델타는 인테그럴 EI의 MM dx 이렇게 쓰죠. 우리가 요 델타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원래 시스템에서 요점에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모멘트를 생각을 하는 거죠. 단위하중은 역시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모멘트 생각하는 거죠. 원 시스템에서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모멘트 그 m 어떻게 됩니까? p 곱하기 x에다가 모멘트 2분의 pl. 그 다음에 단위하중이 가해졌을 때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모멘트 스몰 m 1 곱하기 x니까 이게 x가 되겠죠? 얘를 적분하면 돼요. 델타는 EI는 일정하니까 앞으로 빼내고 인테그럴 px 플러스 2분의 pl의 x 하고 dx 이걸 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상수를 앞으로 빼내면은 EI의 p가 상수잖아요. 앞으로 빼내고 자, 이거 적분하면 되겠다. 0부터 l이 2분의 l까지죠.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분의 l x 이거 적분하면 되겠다 이거죠. 이거는 2i분의 p의 3분의 1 x 3승의 2분의 l의 2분의 1 x제곱 0의 l 오버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i분의
P에 3분의 1에 8분의 L 삼성 플러스 4분의 L에 4분의 L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은 48 이하의 5PL 삼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단위하중법으로 이렇게 구해본 것입니다. 13번. 자, 600kN의 전단력이 이 단면에 작용하고 있다. 최대 전단 응력의 크기를 구하라. 최대 전단 응력은 어디서 발생해? 도심에서 발생한다 이거죠. 상하 대칭이니까 이게 중간 높이에서 발생하겠죠. 우리가 이 단면에 전단 응력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상단에서는 전단 응력이 0이고 전단 응력이 곡선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고요. 그다음에 이 외부 부분에서는 B가 줄어드니까 여기서 팍 커집니다. 커지고 그 다음에 다시 곡선적으로 이렇게 변화한다 이거죠. 따라서 최대 전단 응력은 어디서 발생해? 여기 도심축에서 발생한다. 이게 타워 맥시멈이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얘는 전단 응력 구하는 식 타워 맥시멈은 BI분의 VQ 이걸로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V는 600, B는 타워 맥시멈이 작용하는 B 얼마입니까? 100이죠? 요 폭이니까. 그 다음에 I 한번 구해볼까요? I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하면 쉬워요. 전체 단면, 직사각형 단면에 대해서 I를 구하고 여기 요만큼 비어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I 값 구해서 빼주면 됩니다. I는 전체 단면 12분의 폭이 300에 높이가 500이죠? 삼성 빼기 해주고 12분의 2 폭 빈 공간 200이고 높이가 우리가 300이죠? 300에 삼성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2675 000 000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Q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1차 모멘트 뭐에 대해서 구하는 거야? 요 위에 단면 도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단면의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나눠서 구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1번, 2번 하면은 단면 1차 모멘트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직사각형 단면 면적 구하고 도심에서부터 요 직사각형 단면의 도심까지 거리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대해서 폭 300에 높이가 100이고 거리가 요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150이니까 200이 되겠네요. 200 플러스 아래쪽이 폭이 100이고 높이가 150이고 그거의 반 75 계산하면은 7 125 00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타워 맥시멈은 B 100 BI 2675 000 V가 600이죠. 10의 3승에서 뉴턴으로 바꾸고 Q가 얼마입니까? 7125 000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은 15.98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이런 단순보가 있습니다. B점에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어요. MB. 그래서 A점에서의 저진각을 한번 구해보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탄성하전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려야 되죠. 이렇게 해서 자, B점의 모멘트 MB. MB가 B점에 작용합니다. 자, A점 모멘트는 얼마입니까? 힌지기 때문에 0이죠? 네, 0입니다. 그럼 이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선형적으로 이렇게 변화합니다. 이게 모멘트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면 탄성하중법 어떻게 됩니까? 이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뭘로 나눠? EI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중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힌지가 있잖아요. 여기 롤러가 있습니다. 이걸 하중으로 생각해서 이게 무슨 하중이야? 이게 바로 탄성하중이죠. 탄성하중으로 생각해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타 A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반력 생각할 수 있습니다. RA 프라임을 붙입니다. 탄성하중과 일반 하중에 의한 반력 구분하기 위해서 탄성하중에 의한 반력을 프라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A점의 처진 각은 이 탄성하중에서 A점의
전단력과 같다 이겁니다. A점의 전단력은 A점의 반력과 같죠. 세타 A는 그 전단력과 같은데 따라서 VA 탄성 하중에 의한 전단력이니까 프라임 이렇게 붙여볼 수 있죠. A점의 전단력과 같은데 A점의 전단력은 뭐랑 같아요? A점의 반력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돼. 따라서 A점의 반력을 구하면 됩니다. 이 탄성 하중 직선적으로 변하는 분포 하중인데 이거에 자 A점의 반력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점의 반력은 B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 되겠죠. 시그마 MP 이거 따라서 모멘트 취하면은 RA 프라임 곱하기 L이고 탄성 하중에 의한 모멘트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하중에 대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 거니까 식의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일단 탄성 하중 크기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높이가 얼마야? 2i분의 mb 길이가 얼마야? L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탄성 하중 전체의 하중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거의 작용점 이걸 집중 하중으로 봤을 때 작용점은 이 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점이 뭡니까? 도심점이죠. 도심이 어떻게 돼? B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요 거리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3분의 L이죠. 그게 얼마냐? 0이다 이거야. 이 식에서 구하면은 RA 프라임은 6EI분의 MPL이 되겠다. 이게 뭐야? 세타 A다. 이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이해되겠죠? 이와 같은 아치가 있습니다. 3인지 아치예요. 정정 구조물이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힘 모멘트가 얼마냐? 그걸 구하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의 힘 모멘트를 구하고 싶다. 만약에 A점에서의 수직 방향 반력과 수평 방향 반력을 알면은 이 점에서의 힘 모멘트 구할 수 있겠죠? 거리 각각 곱하면 되니까. 따라서 A점의 반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점에서는 이렇게 수직 반력 RA가 있고 수평 반력 RAH 이렇게 있겠습니다. 수직 반력 먼저 구해볼까요? B점에서의 모멘트를 잡으면 돼요. C방향으로 도는 거를 플러스로 보고 RA의 반경이 R인 4니까 8 해주면 될 거고 하중 20에 의해서는 거리가 요게 4인데 여기까지가 2니까 요게 또 2겠죠? 따라서 곱하기 2는 0이에요. RA는 얼마야? 5kN 이렇게 됩니다. 이 RA를 구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냥 RA는 20에다가 전체 길이분의 전체 이 지간 얼마입니까? 네, 8이죠. 그 다음에 요 거리 곱하면은 요 반력이 나와요. 얼마요? 그게 2죠. 역시 5kN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멘트를 취해도 되고 이게 숙달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반력을 구해야 되겠죠. 수평 반력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 3인지 아치에서 항상 여기 힌지 이 C점에서 모멘트를 잡으면 돼요. C점에서의 모멘트가 0이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쪽 좌측에 대해서 자유물체도 힘의 평형을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MC C점에서의 모멘트를 잡아라. 시계 방향으로 오는 걸 플러스다. 그러면 좌측을 일단 보면은 RA에서 모멘트 발생할 테니까 RA가 5잖아요. 5 곱하기 거리가 얼마야? 4. 그렇죠? RAH 얘는 C점까지의 이 거리니까 역시 4죠. 0입니다. 따라서 RAH는 5kN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에서의 모멘트 ME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RA에다가 이 거리 곱하고 H에다가 이 거리 곱하면 돼. 근데 이 거리는 2로 이거는 뭐 그냥 나와 있는 것이고 요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요 높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이게 뭐야? 4죠? 네, 반경이니까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여기 얼마야? 2죠? 이게 전체 반경 이 반경 4에서 2를 빼니까 2가 되죠. 그러면은 이 빗변이 4고 밑변이 2예요. 2대 1이죠.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게 각도가 뭐야? 60도예요. 얘가 뭐야? 30도야. 그러면은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밑변이 2니까 거리가 2 루트 3이 되겠다 이거지. 됐습니까? 네. 그 관계 그걸 알았으니까 RA에다가 2를 곱한다는 5 곱하기 2 정모멘트에 해당되고 RH
마이너스 5죠. 높이가 뭐야? 2 루트 3입니다.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7.32 킬로뉴턴 미터가 나옵니다. 이게 답을 보니까 뭐 6.13, 8.27, 9.16 이거 다 틀렸죠. 7.3이랑 맞는 거 그거는 뭐 2번이 답인데,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왜 플러스냐? 이 예제에서 그냥 절대값으로 그냥 준 겁니다. 그래서 부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7.32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경사면이 있어요. 요런 블록이 올려져 있는데 이 블록의 무게가 얼마냐면은 40kN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마찰 계수가 0.25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밀어 올릴 건데 밀어 올리는 최소값, 그 힘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실력만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얘는 힘의 분력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40kN에 대해서 분력 이렇게 분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가 30이니까 요 각도가 30도겠죠. 요 각도도 30. 그러면은 이 40이니까 여기 분력 여기 얼마죠? 20이 되겠죠? 20kN 2대 1대 그죠? 이거 루트 3이니까 자, 이 분력은 얼마일까요? 20의 루트 3이게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34.64kN입니다. 자, 만약에 마찰이 없다. 그러면은 이 20kN과 나란한 힘 20kN이 있으면은 정지 상태에 있겠죠. 그래서 밀어 올리기 위한 최소 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정지 상태를 만드는 그 힘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찰이 없다. 이런 경우는 P가 20이면 되겠죠. 그런데 마찰이 있어. 그러면은 P는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20이 필요한 데다가 이 마찰 저항이 있잖아요. 어떤 분력에 대한 이면에 수직으로 내리는 이 분력에 대한 마찰 저항이 있다. 그 마찰 저항은 어떻게 계산해? 이 수직 분력 곱하기 0.25 하면 되죠. 그럼 마찰 저항력이 계산이 된다 이거. 플러스 수직 분력 20 루트 3에다가 마찰 저항 얼마야? 0.25가 되겠다 이거지. 자, 이걸 계산해 보면은 28.7 킬로뉴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이겠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정 구조가 있습니다. 원래 캔틸레버 보만 있으면은 정정 구조인데 여기 롤러 서포터가 있으니까 1차 부정정 구조죠. B점의 반력의 크기를 구하라. 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변일치법으로 구하면은 비교적 용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이게 P가 있고 이 B점에 반력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 이거죠. 이 위의 시스템과 아래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P에 의한 변이가 뭐 이렇게 발생하겠죠.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RB에 의한 변이가 이렇게 해서 발생하겠죠. 즉 P에 의한 변이와 RB에 의한 변이가 절대값으로 해서 서로 같다. 왜냐? P에서 아래로 쳐지고 RB에서 위로 올라갈 텐데 여기는 원래 지점이 변이가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게 변이가 같아야 되겠다. 그 식으로 푸는 겁니다. P에 의한 변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에 의한 변이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P를 역시 앞에서 한 것처럼 이 B점으로 하중을 옮기면 편합니다. 따라서 B점으로 옮기면은 P 곱하기 A만큼 모멘트를 추가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변이 그걸 델타 P라 하자 이거죠. 이거 구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거 구했었죠? 이 변이를 구하는데 얘를 뭐 공액법으로 구할 수도 있고 단위하중법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단위하중법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는 인테그럴 EI분의 MM dx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M을 구해봅시다. X만큼 떨어진 곳에서 모멘트는 P의 X 플러스 P의 A네요. 그렇죠? 스몰 m은 여기에다가 단위하중 1이 가해졌다고 생각하고 X만큼 떨어진 곳에서 구하는 거죠. 그럼 1 곱하기 X니까 X겠죠? 따라서 델타 P는 이 I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인테그럴 px 플러스 paa 그 다음에
x의 dx 이렇게 되겠죠. 길이는 0부터 2a 요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이 i를 앞으로 빼고 p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겠고 x 제곱이니까 3분의 1의 x 3승이고 2분의 1의 a의 x 제곱 0부터 2a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보면은 이 i분의 p의 3분의 1의 8a의 3승 플러스 2분의 1a의 4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해 보면은 6 2i의 28 pa 3승 이렇게 되겠다 이겁니다. 이제 델타 RB를 한번 구해 볼까요? RB가 있고 처짐이 델타 RB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이 거리가 2a죠. 그러면은 델타 RB는 2i분의 1의 인테그럴 RB에 의한 모멘트 RB x가 되겠죠. 여기 단위하 중 1을 가해서 1에 의한 모멘트 x가 되겠죠. 0부터 2a까지 그러면은 2i의 RB는 앞으로 나오고 3분의 1의 x 3승 이렇게 되겠죠. 0부터 2a 3 2i분의 8 RB a 3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델타 P와 델타 RB가 같다. 절대값으로. 왜? 여기에서 변이가 없으니까. 이 두 개 같다 이거죠. 그래서 28 PA의 3승 나누기 6 2i는 8 RBA의 3승 3 3 2i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 RB 구할 수 있겠죠. RB는 그래서 2i 없어지고 a 3승 없어지고 그래서 계산하면은 4분의 7 p가 나온다 이겁니다. 요거는 시간이 좀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적분을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 확실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캔틸레버 보의 변이 이 식을 알고 있으면은 그 식에다 그냥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그 식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되냐? 여기 P가 작용했다. 그러면 여기 처짐 델타 이걸 L이라고 하면은 3 2i분의 PL 3승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모멘트가 작용한다. 역시 L이고 델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델타는 2i분의 ML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암기를 해놓으면은 이런 문제를 그냥 쉽게 풀 수 있죠. 어떻게 풀어? 이 시스템에서 하중이 P에 의한 요 델타가 있고 이 모멘트에 의한 델타가 있잖아요. 그래서 P에 의한 델타는 여기다가 3 2i분의 P에 요 L이 얼마예요? 2a의 3승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멘트가 뭐야? PA L이 얼마야? 여기가 2a 여기다 넣으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합하면 그냥 요 값이 나오죠. 그러면 어떤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요 과정 요 적분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RB에 의한 거는 이거는 하중 P가 가해진 거 이거에 해당되니까 요 델타는 3 2i분의 P 대신에 RB L이 얼마야? 2a 넣으면 그냥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 적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요걸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 기사 시험 문제 빨리 풀라 그러면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면은 그런 적분 없이 빨리 풀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18번 기둥 자골 하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단면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100이고 200mm다. 자, 기둥의 지지 상태는 1단이 고정이고 타단은 자유단이네요. 그 다음에 기둥의 길이 3m네. 이럴 경우에 자골 하중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골 하중식 한번 써보면은 PCR은 파이 제곱 EI를 KL 이 값은 주어져 있죠. 2.0에 10에 4승 메가파스칼 I
값을 구해야 되는데 기둥의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축이 두 축이 있잖아요. 이걸 x축이라고 이걸 y축이라고 하면은 이게 자구를 일으킬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x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이렇게 돌아가는 요 방향으로 자구를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y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이렇게 회전하는 요 방향으로 자구를 일어날까요? 둘 중에 약한 쪽으로 자구를 일어나겠죠? 네, i 값이 x축 중심 i랑 y축 중심 y랑 어느 게 더 작아요? y축으로 도는 i 값이 더 작죠. 따라서 y축이 약축입니다. 그래서 y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 방향으로 약하니까 그 방향으로 먼저 자고로 일어나는 거죠. y 어떻게 구합니까? 12분의 b가 얼마야? 폭이 200이죠. 높이가 100이죠. 3승 하면은 16, 666, 666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자, E도 알고 I도 알았어요. 이제 KL 유효 자굴 길이를 알면 되겠죠? 네, 유효 자굴 길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나왔었죠? 유효 자굴 길이는 힌지간 거리다. 변형된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게 변형돼요. 힌지가 이 위에 있어요. 다른 데는 힌지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곡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너리 파트에서 힌지는 역시 대칭으로 여기겠죠. 따라서 여기서 KL 유효 자굴 길이는 힌지간 거리다. 얼마야? 6m가 되겠네. 따라서 PCR 이제 구하면 되겠죠. KL이 6m니까 얘를 미리로 바꾸면은 6000의 제곱에 파이 제곱 2 곱하기 10의 4승 I 16666 666 이렇게 되겠습니다. 91,292 뉴턴이 나온다. 그러면 91.3 킬로 뉴턴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일 가까운 게 91.4 이거죠. 반올림 어디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약간 값이 차이가 난 겁니다. 자, 이런 단순보가 있습니다. 하중이 3kN, 6kN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 거리 4m는 알고 있는데 여기 x를 몰라요. 그런데 이 조건을 준 게 있습니다. A점의 반력이 B점 반력의 2배가 된다. 그 조건을 줬어요. x를 주지 않는 대신에. 그래서 A점의 반력 이거를 RA, B점의 반력 R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x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x를 거리를 주고 반력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거리를 미지수로 하되 RA와 RB의 관련식 2배다. 이거를 다른 식을 하나 줬으니까 궁극적으로 뭐 구할 수 있는 거죠. 반력 구하는 식 그대로 해서 구하면은 RA와 RB가 어떤 x의 함수로 나오겠죠. 그런데 RA가 RB의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그 식을 하나 적용하면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B점에서 모멘트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A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RA의 거리 15고 빼기 우리가 이 거리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거리가 15에서 4 빼고 x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11 마이너스 x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3kN 3 곱하기 11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x 이게 얼마다? 0이다. 따라서 RA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 보면은 15분의 1에 33에 마이너스 3x 하고 90하고 6x 이렇게 되겠네. 8.2 빼기 0.6x다. 자, RA 구했습니다. RB 구해야 되겠죠. 시그마 FY 클령 이걸로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RB가 있고 플러스 RA는 8.2 빼기 0.6x고 그 다음에 하중 아래로 내려가는 6 그 다음에 3이 있네요. 이게 0이다. 따라서 RB는 0.8에 0.6x 이렇게 되죠. 그런데 주어진 식이 RA가 RB의 몇 배? 2배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식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8.2 빼기 0.6x는 2배의 0.8 플러스 0.6x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8x는 6.6이 되고
x는 3.67m가 되겠습니다. 이거죠?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미소 요소에 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x축으로 배, y축으로도 배 작용하고 있습니다. 탄성 계수는 이렇고 퍼센트는 0.3이에요. 이 요소의 최적 변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최적분의 변화된 최적, 이게 최적 변형률입니다. 자, 이 식은 이축 응력 상태, 지금 이게 이축 응력 상태죠? X방향, Y방향. 이 이축 응력 상태에서 식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 1에 1 마이너스 2뮤에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시험장에서 유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2는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되죠. 2 곱하기 10의 5승 1 마이너스 2의 퍼센트 레이쇼 0.3 시그마 X가 100이잖아요. 시그마 Y가 100 이렇게 됩니다. 다 메가파스칼 단위니까. 그러면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오늘 기사시험 1회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50강 강의 기존에 올린 거 한번 시청하면서 공부했다 그러면은 이 기사시험 어렵지 않죠? 그리고 20문제 이렇게 풀다가 잘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은 기존에 50강에 관련된 그 영상을 보면 될 거고, 또 고정 댓글로 해서 이 문제별로 관련 영상을 기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